두 번 다시는 그 어떤 작업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녹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규어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DPF에 경고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고장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디젤 미립자 필터 제한 그을음 축적, 그 다음에 디젤 미립자 필터 재생 빈도가 무지하게 빨라졌다라는 이야기겠죠. 주행거리는 약 21만 킬로가 넘었습니다. 이 차는 지금 DPF 차압 센서 신호를 볼트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겠어요. 저희 진단기 상으로는 지금 압력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볼트로 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전세계 모든 디젤 차량들은 0.5V 제어 센서와 1V 제어 센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세계 모든 차가 동일해요. 이 차량은 0.5V 제어해주는 센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면은 아이들링 시에 0.8V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링 시에 볼트로 판단할 때는 0.5V에서 0.6V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셀을 2500rpm에서 3000rpm 밟았을 때 0.7V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막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악셀을 밟기도 전에 이미 0.8V예요. 공회전을 살짝 올려 보겠습니다. rpm을. (1V가) 나오고 있어요. 3000rpm에서. 엄청나게 많이 막혔다라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지금 DPF가 녹았는지 파손이 됐는지 확인 유무가 더 중요해요. DPF 뒷단을 먼저 열어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녹았어요. 맞았어요. 네.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이게 지금 요 부위에 있는 요런 부분들이 정상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요 백화현상으로 이렇게 생긴 부위들 여기 있죠. 요 안에 이 안쪽 부분이 다 녹은 거예요. 네. 이거 좀 심하게 녹았는데. 뒤쪽에서 보면 저 안에 이제 쭉 되고 저쪽 전단이 되겠죠. 저게 지금 모양이. 이게 지금 전단이 아니라 후단이죠. 그러니까 요건 후단이 있고, 네. 저거 이 필터 안쪽으로다가 쭉 있는 건데, 그 그렇죠. 안도 이제 같이 녹은 게 이쪽에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총이랑 비슷한데요. 지금 뒤쪽에 조금만 백화현상이 보이더라도 그 중간에서는 막 요렇게 벌어져 있거든요. 다 녹아가지고. 이거는 클리닝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네. 교환인데 교환을 해도 재생 부품하고 재제조 부품하고 그 다음에 정품이 있어요. 네. 당연히 저희는 재제조를 추천은 하지는 네. 않는데 정품 가격이 워낙에 비싸서 그러니까. 재제조 가격도 한번 알아보시고 선택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걸리죠. 그렇죠. 물건 주문을 해야 되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뭐 탈거한 부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일단은 가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뭐 물건을 주문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따로 일단은 생각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이 제품은 구태여 뭐 지금 차도 이게 10년이 됐으니까 적당히 타면 되는 거니까 네네. 재생이나 재재생이나 뭐 그런 거 해갖고 기능 정도 되는 거 네. 그거를 구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어떠세요? 가격을 선택해서는 저도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비싸니까. 신품이면 뭐 저거만 해도 한 몇백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00이 좀 넘어갈 그러니까 거예요. 뭐 그런 거를. 자, 이번 사례는 DPF가 녹았어요. 그런데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DPF 경고등이 들어와서 다른 곳으로 입고를 한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 샵에 방문하기까지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다른 샵을 돌아다니시다가 3번째 저희 샵을 방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방문해 주셨던 곳에서 2번째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은 바로 약품 클리닝이에요. DPF 약품 클리닝. 자, 이 영상에서 제가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DPF 클리닝은 약품 클리닝으로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처음 DPF가 막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그때 탈착 클리닝으로 진행을 하였더라면 거기에서 DPF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처음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 그래도 DPF 뒷단으로 흑연이 나오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품 클리닝을 하고 나서 흑연이 발생이 됐다면은 2번 다시는 클리닝으로 또는 그 어떤 작업으로도 살릴 수가 없어요. DPF 필터를 교환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규어 차량들의 DPF, 그 X자로 생긴 이 DPF는 제가 알기로는 정품 가격이 400만원이 조금 넘어가요. 이 지금 4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앞단에서 문제가 생겼을 확률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앞단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주행거리가 막 20만 이렇게 넘어가고 필터 교환 시점이 도래돼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탈착 클리닝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약품 클리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방문을 하셨는데, 머플러 후단 쪽으로는 이미 시꺼먼 흑연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흑연이라는 게 반드시 DPF가 나갔다고만 해서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제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운전자들이 제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무조건 DPF가 나갔다고라는 말은 못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흑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DPF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은 잡고 들어가요, 진단이. 그래서 뒤에 머플러를 띄어내고 DPF와 머플러 사이를 간격을 벌린 다음에, 어떤 차량들은 눈으로 바로 이렇게 확인 가능한 차량들이 있지만은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살짝 굴곡이 진 데다가 좀 길어서 내시경 삽입으로 밖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혹은 잘라내야 되겠죠.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죠.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녹았고 고객분한테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생으로 부품을 구하기를 원하셨는데, 저희 샵에선 부득이하게도 재생품으로 제규어 타입의 DPF를 구하지 못했고, 있는 그대로 절개를 해서 필터만 교환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생을 하는 방법으로 있는 차량의 DPF를 떼어다가 재생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입고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차량의 영상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DPF 클리닝은 약품으로 해서는 안 된다. 녹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약품 클리닝을 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탈착하지 않고 작업하는 이 DPF 케미컬의 약품은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줍니다. DPF 내에 쌓여있는 재가 더 이상 타지 않을 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경고등을 표출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서는 더 강제로 임의로 높은 온도까지 열을 올려주는 불쏘시개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연속 온도 1200도, 순간 온도 1500도까지 버틸 수 있는 DPF 담체가 그 이상의 온도를 받았기 때문에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약품 클리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약품 클리닝을 하는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차량이 입고된 거 보니까 아직도 약품 클리닝을 하는 곳이 있는가 봅니다. 약품 클리닝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작업에 대한 마무리는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